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네. 자, 이번에 새벽에 애플에서 갑자기 애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하는 창작 도구를 묶어 놓은 구독형 상품을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창작 필수템 모두 한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상품인데 이 안에 뭐 파이널 컷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구성 내용이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무료로 계속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무료하고 유료하고 차이점 살펴보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애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앱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파이널 컷 프로, 그다음에 픽셀 메이터 프로 들어가 있고, 로직 프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키노트 페이지 넘버스,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제 프리폼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월 29일에 한국에 출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구독형입니다. 그리고 가족 공유를 이용하게 되면 최대 5명 구성원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앱 구성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아이콘이 이렇게 좀 바뀐다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아이콘은 조금 괜찮아 보이긴 한데,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파이널 컷, 그 다음에 로직 프로, 픽셀 메이터 프로, 그 다음에 키노트 페이지 넘버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폼이 들어가 있고, 모션 컴프레서 들어가 있고, 메인 스테이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구독하게 되면 이 전체를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맥용이 있고 아이패드용이 있는데, 구독을 하게 되면 양쪽 다 쓸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 한번 하면 아이패드 파이널 컷도 쓸 수 있고 맥북 파이널 컷도 쓸 수 있게, 네,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핵심적인 게 이 부분입니다. 이제 픽셀메이터 프로라고 해서 우리가 맥에서 쓸 수 있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 있었고,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픽셀메이터 프로인데 이거는 원래는 맥용만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패드용,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패드용이 새롭게 출시되고, 이렇게 새롭게 출시되는 아이패드용 픽셀메이터는 구독형으로만 쓸 수 있게끔 해놓은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로직 프로, 음악 하시는 분들 사용하는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키노트 페이지 넘버스 프리폼 이렇게 해갖고 스마트한 기능들 몇 가지 추가가 되고 프리미엄 컨텐츠가 추가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스마트 기능하고 프리미엄 컨텐츠가 뭔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구독을 하게 되면 처음 1개월 무료로 주고요. 그 다음에 월 19,000원 입니다. 한국 돈으로. 이게 달러로 하면 13달러인가 그렇거든요. 이제 환율 때문에 그런지 19,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 연간 구독하게 되면 이제 19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학생이나 교육자 쪽 교육 할인을 받게 되면은 1개월 무료 주고요. 그 다음에 매월 4,400원 혹은 1년으로 해도 44,000원에 이용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이패드나 맥을 새로 우리가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3개월 무료 혜택을 줍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파이널 컷 한번 보겠습니다. 맥이나 아이패드에서 파이널 컷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작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시각 검색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런 필터를 제공합니다. 파이널 컷에서 필터를 제공해서 시각 효과 탭으로 맞춘 다음에 내가 원하는 어떤 장면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이제 시각 검색 기능입니다. 그 파이널 컷에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인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은 영상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유용하지 않고요. 막 30분, 1시간 넘게 편집하는 경우, 긴 영상, 다큐 영상, 아니면 멀티캠 클립으로 편집해야 되는 영상에서는 영상의 특정 장면을 찾아내려고 하면 이 타임라인을 다 훑어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시각 필터, 시각 검색을 활용하면 정확한 장면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좋은 기능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필터 형태로 제공이 되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전사문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서 얘기한 이 전사문 검색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 전사문 검색이라고 하는 게 말하는 영상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의 오디오를 직접 이렇게 필터해서 검색을 해서 찾아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전사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잘 쓸 수만 있으면 시각 검색, 전사문 검색 기능은 사실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각 검색 기능, 그 다음에 전사문 검색 기능은 영어로만 쓸 수 있어요. 네. 한국어로 못 씁니다. 그러면 한국인 사용자분들은 이 기능이 있어도 특별히 뭐 사용할 그런 유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파이널 컷에 들어가 있는 캡션으로 전사 기능, 네, 자동 캡션 만드는 기능도 지금 영어로만 돼갖고 한국 분들이 못 쓰고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기존에 다 있던 거고. 자, 그리고 요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게 요 기능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비트 감지 기능이에요, 이름이. 이 기능은 사실은 파이널 컷에는 지금 추가되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기능입니다. 음악의 비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마커를 찍어주거나 하는 건데,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타임라인 위에 이렇게 음악 아이콘 표시가 있고, 타임라인 전체에다가 이런 실선하고 이런 점선과 실선, 점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사용하기가 편리한 이런 기능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 비트에 맞춰가지고 선을 이렇게 쭉 그려주면 우리가 음악에 딱딱 맞게 편집하거나 음악에 딱딱 맞게 멀티캠 화면을 전환하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 사실상 꼭 필요했던 기능이거든요. 네, 이 기능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해준다. 네, 이런 기능이라서 네, 여기는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모션이니까 네, 넘어가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모션 VFX 아니면 FX 팩토리 같은 이 파이널 컷용 플러그인을 만드는 서드 파티 그 서비스들 중에서 좀 유명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 모션이나 이런데 앱 안에서 바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뭐 모션 VFX에서 무슨 파이널 컷이나 모션 템플릿 받아가지고 또 폴더에 막 집어넣고 이런 과정 없고 그냥 모션 앱 안에서 뭐 어떤 버튼을 누르면 모션 VFX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그냥 바로 다운받아서 그냥 바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네, 이런 환경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 애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픽셀메이터 프로 쪽입니다.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데 사실 지금까지 애플 이런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미지 편집 쪽이 좀 약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약해가지고 맥에서 뭐 포토샵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픽셀메이터 뭐 이런 것들 이제 별도의 서드파티 앱을 썼었는데 지금은 픽셀메이터가 애플에 인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 자체에서 제공하는 픽셀메이터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데 이번 구독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아이패드용 픽셀메이터입니다. 네, 요런 거 할 수 있다. 배경 제거. 이건 지금도 맥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형태로 편집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템플릿하고 목업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업이나 템플릿 써서 작업하는 게 가능하고 뭐 타이포그래피나 이런 것들 뭐 이거는 항상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여기입니다. 아이패드용 픽셀메이터가 새롭게 출시됩니다. 그러면 이 애플 펜슬을 쓸 수가 있고 터치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이 앱을 쓸 수 있습니다. 맥에서 쓰는 거하고 아이패드에서 쓰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맥 쓰시는 분보다는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패드는 뭐 어린 아이도 써버리니까.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용 창작 도구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패드용 픽셀메이터를 쓰려고 하면 구독형을 구독해야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별도로 구매는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로직이 있는데 로직은 이제 음악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음악 전문가분들께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잘 몰라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키노트 화면이거든요. 여기가 키노트 화면이고 왼쪽에 슬라이드가 쭉 나와 있는데 생성형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비빔밥 같은 게 여기 있고 밑에 오픈 AI로 구동되는 이미지 생성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키노트 내에서 우리가 이미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생성형 이미지를 키노트 내에서 바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유용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쓸 수가 있냐?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좋지만 사실 없어도 관계없는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웹페이지 열어서 생성해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프리미엄이라고 해갖고 이런 프리미엄 템플릿을 줍니다. 네, 구독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얼핏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템플릿이 요즘 트렌드에 좀 잘 맞는 템플릿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안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구독해서 이 템플릿 때문에 구독해서 사용할 일은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키노트 페이지 넘버스 프리폼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업무 실무에서 이 키노트는 사용성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하니까 키노트는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페이지 그리고 넘버스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넘버스는 엑셀이 표준처럼 되어 있고 여기 페이지도 그냥 뭐 워드를 쓰거나 한글을 쓰기 때문에 여기 프리폼은 그냥 프리폼대로 그냥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얘기했을 때 이제 아이워크 네, 예전에 이거 CD로 주고 했었거든요. 네, 아무튼 여기 아이워크 시리즈 3가지 중에서 키노트 빼고 나머지 2개는 사용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아마 아예 안 써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기능이 업데이트 되는 것은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제 키노트 쪽에 기능이 어떤 거가 있는지 중요한데 애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구독자에게는 고품질 컨텐츠와 AI 기능을 추가를 해준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자, 발표자 메모를 쓸 수 있습니다. AI 기능으로. 네, 그래서 슬라이드만 만들면 발표자 메모를 여기 밑에거든요. 발표자 메모 자리가 요 자리인데 여기에 뭐 AI로 이렇게 발표자 메모 만들어주는 기능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네, 그래서 어떤 개요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키포인트 잡아가지고 생성형으로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텍스트만 입력하면 이제 발표 자료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결과물 퀄리티가 얼마나 나올지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컨텐츠 허브로 해가지고 앱 내에서 그냥 이런 고품질 이미지 쓸 수 있고 뭐 일러스트 쓸 수 있고 그래픽 쓸 수 있다 네, 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네, 이미지 생성할 수 있다. 프로그램 안에서 곧바로 생성해서 곧바로 집어넣는 환경입니다. 자, 그리고 템플릿 준다. 네, 여기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키노트가 약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런 메뉴들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은데 뭐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조정해서 배치를 해주는 화면상에서 이런 기능도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넘버스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채우기 기능 쓰는데 넘버스 자체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애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보면서 지금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어떤 거냐면 이 부분입니다. 나는 이미 일회성으로 파이널 컷, 뭐 픽셀메이터 이런 걸 구매를 했는데 구독형 상품이 나오면 계속 쓸 수 있냐? 여기 설명이 있거든요. 네,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뭐 모션 컴프레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회성 구매하는 사람은 일회성 구매할 수 있고 구독형 할 사람은 구독할 수 있고 이렇게 옵션을 2개를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여기에 뭐 크게 중요한 이런 것들은 뭐 스펙 나와 있고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 나중에 궁금하시면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핵심적인 게 이렇게 쭉 살펴보잖아요.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아이패드에서 컨텐츠 크리에이티브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픽셀메이터도 나와 있고 파이널 컷도 이제 아이패드용으로 계속 기능을 업데이트 해주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전략이고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패드는 이 태블릿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있고 심지어 윈도우 노트북 쓰시는 분들도 태블릿은 아이패드를 쓰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이패드 시장이 크기 때문에 아이패드 쪽에서 컨텐츠 크리에이티브 하는 환경에 집중하는 것은 좀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맥이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패드를 내가 사게 되면 또 3개월 무료를 또 주니까 그냥 부담 없이 3개월 동안 뭐 파이널 컷이든 픽셀메이터든 뭐 키노트 이런 쪽으로 써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에게도 더 좋은 것이고 그리고 저처럼 이런 뭐 파이널 컷, 뭐 픽셀메이터, 키노트, 뭐 애플 프로그램 이런 교육용 영상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아서
이런 현상은 약간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제 실제 사용성, 그 사용자 입장에서 가성비가 있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일단 애플에서는 일회성 구매 선택지를 제공을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파이널 컷도 내가 필요하면 그냥 일회성 구매하면 되고, 뭐 픽셀메이터도 맥용은 그냥 사면 되니까 일회성 구매 옵션이 계속 제공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픽셀메이터 쪽 아이패드용 픽셀메이터가 이제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구독형으로만 쓸 수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구독을 하지 않으면 아이패드용 픽셀메이터는 못 쓰는 게 되는 것이고, 파이널 컷도 아이패드용은 지금 구독형으로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겠죠. 자, 어떤 앱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파이널 컷, 로직, 그다음에 픽셀메이터, 키노트, 뭐 프리폼, 뭐 모션, 컴프레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내가 만약에 처음 사용자인데 한꺼번에 다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 합쳐가지고 약 $1,000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 사용자, 내가 지금 시작하려고 한다, 아니면 뭐 맥북 처음 쓴다, 아이패드 처음 쓴다, 이런 분들은, 그리고 뭐 유튜브 시작해보고 싶다, 영상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구독을 해가지고 파이널 컷도 써보고 로직도 써보고 픽셀 메이터도 써보고 컴프레서, 뭐 모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써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에 일회성 구매보다는 구독으로 처음에 먼저 시작하고요. 나중에 이런 사용 환경이 어느 정도 적응되고 익숙해지면 그때 돼서 일회성 구매를 하게 되는 이런 환경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가성비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살려고 하면 약 $1,000 정도 드는데, 구독형으로 하게 되면 같은 돈으로 약 8년 정도, 혹은 조금 더 길면 10년 정도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10년은 굉장히 긴 기간이니까 그런 가격적인 측면이 지금 비교가 돼야 되고요. 어차피 지금까지 그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은 어차피 구독이었고 월 8,000원 정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비용을 조금만 더 지불하면 뭐 아이패드에서 픽셀메이터도 쓸 수가 있고 파이널 컷도 쓸 수 있고 맥에서도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 구매가 없으신 분들은 구독형으로 시작해 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 사용자, 저 같은 사람들, 기존 사용자들을 구독용으로 이렇게 유입을 시키려고 하면 뭐 파이널 컷이든 픽셀메이터든 키노트든 모션이든 이런 핵심적인 앱들에서 강력한 AI 기능들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즘에 컨텐츠 크리에이티브에서 AI 기능이 거의 필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애플은 AI 쪽에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 이 파이널 컷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앱들은 이미 진작에 다 되는 뭐 자동 컷 편집, 파이널 컷 안 되죠? 자동 자막, 이 기능도 지금 영어로만 쓸 수 있고, 그리고 캡션으로만 또 나오니까 사용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기존 사용자들에게 메리트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키노트에서도 구독형으로 쓸 수 있는 뭐 이미지 생성, 뭐 프리미엄 템플릿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꼭 키노트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필요하면 뭐 다른 AI 서비스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되니까 크게 메리트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키노트 외에 뭐 페이지, 넘버스 이쪽은 실무에서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뭐 이쪽 발전도 메리트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독형으로 나온 이 애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괜찮은 옵션은 아이패드 파이널 컷, 그 다음에 아이패드 픽셀메이터 프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파이널 컷으로 영상 편집하고 아이패드에서 픽셀메이터로 이미지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애플 펜슬을 쓸 수 있어서 사용성이 괜찮고 또 재미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티브를 많은 분들께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전체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초보자용, 그냥 필요할 때 그때그때 약간씩 쓰는 이런 분들은 다수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트북이나 뭐 맥북, 뭐 아이맥 이런 것들로 컨텐츠 크리에이티브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뭐 아이폰 아니면 뭐 아이패드 이런 것들로 그냥 가볍게 이런 경량형 콘텐츠를 가볍게 좀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이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 사용자분들에게는 이번에 나온 애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꽤 괜찮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특히 이제 학생이나 대학생분들, 뭐 고등학생분들 아니면 이제 학교 쪽에 근무하시거나 교육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가 좀 약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작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가성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구독형을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구독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뭐 CD나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유하는 방식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혹은 디지털 형식으로라도 소유하는 것을 선호를 하는데, 어쨌든 요즘 트렌드나 이런 추세가 구독형이기도 하고 또 AI이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지출되는 비용이 조금씩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이렇게 애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네, 내용 한번 살펴봤는데, 요런 내용들 현재 이제 애플 홈페이지도 있고 보도 자료에서도 내용들을 자세히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한번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